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애들 점수 상태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인데. 뭐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강북고등학교 선생님 특성상 그 선생님 강북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 그냥 작년 재작년 뭐 수능 아니면 문제집에 뭐 고난도 문제집 최고난도 문제집 종류가 몇 개 있거든. 그런 문제집에서 주로 이제 뺏겨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데 계산상에서 나름 그래도 그대로 뺏겼다라는 얘기는 듣기 싫으니까 숫자만 바꾸는데 숫자 결과물을 확인을 안 하고 내시다 보니까 좀 계산이 좀 더러운 문제도 많아. 그래도 어쨌든 내용적으로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 했고요. 1번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건데 내용이 아는 만큼 특히나 예원이는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나? 난 아는 게 과연 있나? 이 정도는 하는 의미에서 영학을 그렇게 열심히 가면서 수학학원 숙제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진짜 영학 쌤이랑 맥하려 또 싸운다. 자, 2020년도 강북고등학교 시험이고요. 시험 자체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가 쓰면서 숫자를 바꾸면서 문제가 더러워져서 그런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안 좋은 문제는 없었어. 그래서 1번부터 볼 건데요. 1번 문제 보세요.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000 이하의 홀수의 개수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지. 그래서 3000 이하이기 때문에 1로 시작하는 친구 있을 거고 3000 이하니까 2로 시작하는 친구에다가 3000 이하인데 3000 이하라서 3000 포함이지. 포함인데 3000은 홀수가 아니야. 그래서 사실 앞자리수 1인 거랑 2인 거랑 홀수인 친구들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맨 뒷자리수 그냥 홀수 135 와 135 135 이렇게 계산하는데 한 번씩만 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은 쓰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1땡땡3이랑 1땡땡5 그 다음에 2땡땡1 2땡땡3 2땡땡5 개수 구해주시는 게 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1이랑 3 빼고 나머지 몇 개? 개수 대답도 안 해줄 거예요. 네. 중에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그냥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오지 그지? 얘도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고 대답 좀 해주세요. 본인이 대답 못하면 문제 집중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나와도 못 푼다는 얘기야. 알겠네 얘들아. 네. 제일 공부하는 기본적인 게 수업시간에 대답하는 거야. 선생님이 눈이 앞에 불을 뜨면 영상 촬영까지 해가면서 수업하고 있는데 집중 안 하고 뭐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무슨 학교 시험에서 집중을 하겠어. 자, 이런 식으로 12개 해서 토탈 몇 개? 60개. 나온다. 뭐 요거 틀리시는 72개로 틀리신 분 한 분 계신데 이게 영진이었지 싶은데 11을 집어넣어가 계산해가지고 틀렸지. 성진이 내가 어딜 가라고 묻는데요. 그냥 내가 그냥 죽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자, 요 문제 굉장히 2번 문제 치고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 안에 너네가 필요한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모든 아이들이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요 문제만 깔끔하게 내가 이해하고 가셔도 어지간히 어려운 문제까지 1대1 함수, 1대1 대응을 다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토탈로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 놓은 문제고 자, 요 친구 자 항상 수학의 시작과 끝은 그래프라 그랬어요. 그죠? 네.
해서 요 친구 실제로 뭐 나머지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x 절편까지 다 예쁘게 그려주시면 제일 좋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2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 fx는 참고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fx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문제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하셨어. 맞나? 네. 라고 얘기했을 때, 즉 여기서 딱 잘라서 이 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야. 오른쪽 부분만. 이라고 봤을 때 1대1 함수, 우리가 처음에 1대1 함수 배울 때 x 하나에 y 하나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올라가든지 계속 내려가야지 중간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생기면 같은 y에 x 두 개 지금 물리잖아. 네. 그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0 기준으로 잘라서 오른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 y 하나에 x 하나 이런 식으로 y 하나에 x 하나만 물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범위 잘라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디테일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만이니까 1대 함수가 되겠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또 절대값 들어가면 문제 안 풀어요. 맞지? 절대값은 별 다른 거 없어. 나왔는 y가 음수면 전부 다 양수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음수로 내려가 있는 그래프를 강제로 양수로 다 올린 거지.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여기거든. 맞나? 마이너스 3보다 어떤 부분? 큰 부분. 역시나 여기 빼고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1대1 함수가 되냐는 거지. 당연히 안 돼. 같은 y 하나, 요 y 값을 친다 치면 x 여기도 물리고 x 여기도 물리고 x 여기도 물리지.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gx 얘기도 한번 해보면 gx는 오히려 1차 함수니까 더 쉽겠지. 0,1 지나고 마이너스 1,0 지나고 요렇게 생긴 친구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친구 절대값으로 바꿔버리면 음수로 내려가던 친구 그대로 꺾어 올려서 양수로 바꿔주겠지. 유진아, 이거 잘 못하잖아. 좀 보지. 누구랑 그렇게 카톡해? 무시해. 그냥 두들겨 팰 거야. 너 이거 잘 못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집중해서 봐줘. 이렇게 됐는데 역시나 이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어느 부분? 작은 부분만 쓰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이번에는 1대1 대응이냐는 거지. 너네 문제 그 그래프 보기 편의상 선생님이 이걸 지워버릴게. 이렇게 지웠을 때 이 부분 다 안 볼 거야. 이 부분 다 안 볼 거고 이 부분만 볼 건데 이 부분에서 1대1 대응인가라고 묻고 있어. 이번에는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친구가 1대1 대응이지? 공역과 치역이 같은, 즉 다시 말해서 y 값을 전부 다 쓰고 있는 친구야. 맞나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려면 이 밑에 0보다 작은 y 값도 다 써주고 계셔야 돼.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설사 x에서 x로의 함수, 즉 이 친구의 모든 면목까지 다 포함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다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어느 것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gfx 같은 경우는 자 gfx 얼마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줄 몰라요 다들? F gx x 자리에 fx 값을 넣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예원이는 계속 졸 거야? 영어학원에서도 그렇게 계속 조니? 선생님 좀 많이 섭섭하다 지금. 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생긴 역시나 2차 함수 나와요, 그죠? 그럼 저 친구랑 똑같이 그래프 그려보고 사실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 나와. 뭐 이거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얘도 유진이도 좋네. 유진이 2번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선생님이. 이들 어떡하냐 진짜. 선생님 오늘 진짜 많이 아프거든. 먼저 사랑니 빼고 있어. 사랑니 빼보신 분 없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친구 x 범위를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y 하나에 x 두 개씩 막 이렇게 물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친구는 1대1 함수도 1대1 대응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겠지. 맞나? 네. 뭐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고 에이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속쓰기 정도. 그래서 틀린 거 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옳지 않은 거지.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3 기준으로 뒤집어 주니까 1대1 함수 아니게 나왔지 그지? 네. 2번. 그래서 2번 문제 제대로 풀려면은 요 절대값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다 그려 주셔야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2차 함수 나오는 거 바로 보고 2차 함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 4번, 5번 일단 제하고 시작하시겠지? 근데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fx 그래프 그려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절대값 그래프 그려서 요 부분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확인하셔야,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셔야 체크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3번 y는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고요. 자, 뭐 늘 그렇지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점근선만 보면 되지. 그래서 점근선 봤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요 친구 형태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중으로 문제 푸셔도 되는데 그지? 이제는 우리가 요 값과 요 값의 의미를 조금 알 때가 되었다. 그걸 알고 풀면 좀 더 좋겠지. 그래서 요 a 값 그냥 a는 아니고 마이너스 a지. 마이너스 a가 결국 x 점근선 값이란 말이야. 즉 결국 이 친구 어떻게 생겼냐면 결국 이렇게 생겼을 거다. a가 마이너스 2일 거다. 그 다음에 요 값이 나중에 y 점근선 값 됐었지. 다시 말해서 저 친구 요렇게 생겼을 거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y 절편 가르쳐주고 있지? 여기다 그냥 0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c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래서 c는 3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풀 수가 있겠지. 이제는 뭐 요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3번 틀린 사람 있나 혹시? 없죠? 선생님이 수도 없이 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중이야. 네.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저는 누가 다 하셨나요? 네? 누가 다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푸셨나요? 노가다 A, B에서 응. 네, 저는 선분 하나에서
성분 하나에서 갈 수 있는 게 음, 이제 두 개니까 음, 성분은 B에서 A로 갈 수 있고 A에서 B로 갈 수 있고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16 나왔어요. 왜 두 개만 했어?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2라는 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분 BC는 A에서 여기 두 개로 갈 수 있고 A에서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B에서 하나, 둘 이렇게 두 번 갈 수 있어서 성분 4개니까 4개 곱하기 그렇게 풀면 틀릴 수도 있디. 가람이는 네? 어떻게 풀었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거 6개.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뭐 영진이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했다가 틀렸거든. 지금 영진이가 오늘 없어서 얘긴데 원래 영진이가 왔었어야 돼. 영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었냐면 A에서 갈 수 있는 게 3개. 그 다음 A에서 뭐 C로 갖다 치자. 그러면 C에서 다시 A로는 못 가니까 나머지 친구들 몇 개? 그래서 6개. 근데 그 친구가 A, B, C, D 4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총 24개 이런 식으로 풀었거든. 근데 이제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누기 2 해가지고 12개 나왔나? 뭐 하여튼 그랬을 거야. 근데 그렇게 풀면 이제 또 단점이 생기는 게 얘가 요렇게 가고 그 다음 요렇게 가고 그 다음 요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요 친구가 지금 계산한 거는 한 점에서 한 점으로밖에 가는 거 계산 안 했단 말이야. 지금 중2 같은 경우는 2개로 가는 것까지 다 계산했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런 친구 안 틀리기 위해서 항상 요렇게 점 긋는 거 도형 만드는 친구는 대부분 선생님이 문제 나올 때마다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선분이라는 건 결국 점 2개를 이어야 선분이야. 그지? 맞나? 점 2개를 이어야 선분이기 때문에 점 4개 중에 우리가 2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로 보통 푼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을 수 있는 선분이라는 거는 결국 이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이고, 즉 다시 말해서 뭐 2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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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분 이거 선분 개수 다 계산한 거야. 그냥 그 선분 중에서 우리가 3개만 선택을 하게 되면 맞나? 여기 총 몇 개 나왔지 지금? 선분이 6개 나와. 이 선분 6개 중에서 우리가 3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이런 식으로 점 4개를 연결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란 말이야. 도형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점 고르는 식으로 많이 풀어요. 우리 그 전에 선생님이 네모네모 돼 있는 거에서 직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점 골라서 하는 걸로 가르쳐 줬지, 그지? 보통 도형들이 또 예를 들어서 원 문제에서 삼각형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선생님이 점 개수 뽑는 걸로 다 가르쳐 줬단 말이야. 물론 뭐 내일 모레 풀이할 문제도 있는데 그게 내 청고등학교 문제였나? 요 원에 점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삼각형 몇 개 나오는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거의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셔야 돼.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6개의 선분이 나올 수 있고 그 선분 중에서 그냥 3개를 선택을 하면 자동적으로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6시에 3 하면 이제 총 20개 나온단 말이야. 근데 20개가 다 안 돼. 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선분 3개가 점 3개만 연결하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게 C 빼고 나머지 3개 고른 거, 또 B 빼고 나머지 3개 고른 거, A 빼고 나머지 3개 고른 거, D 빼고 나머지 3개 고른 거 해서 토탈 몇 개가 안 되는 게? 4개가 나온다. 보통 이렇게 푸는 게 대부분은 정석풀이법이야. 물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정석풀이법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무조건 옳은 건 아니야.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혹시나 기억 안 날 때 정석풀이법으로 접근했을 때 가장 실수가 적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도형 문제는 대부분 점을 고르는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형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항상 점 고르는 걸로 먼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구하는 응? 이거 구하는 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특히나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가 너네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문제에서 분명히 부부가 12쌍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12명으로 계산해서 틀리거든? 가람이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아, 가람이는 그냥 이렇게 했어? 자, 라고 했을 때, 요 부부 총 12쌍이면은 사람이 총 몇 명이지? 24명. 24명 중에 그냥 2명씩 악수하는 거 면은 당연히 24C의 2를 계산을 하겠지.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되는 것만 빼주면 된단 말이야. 사실 이것도 이제 뭐 경우수에서는 적어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적어도면은 전체에서 빼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 부부끼리는 서로 악수하지 않는다.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전부 다 24명의 사람들 중에 2명씩 묶었을 때 토탈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부부끼리 악수를 하지 않는다 만 빼주시면은 사실 계산이 다 나와요. 맞나? 손정희 씨 조금 이상하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저 이거 아마 그랬을걸요. 그 중복해서 동의 없으니까 2분의 1 곱하고 무슨 느낌으로 풀었는지 알겠어. 그래서 보편적인 풀이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빼주면 되는데 손정희 씨가 쓴 방법이 조금 쉬운 방법이야. 뭐냐면은 지금 가람이는 이렇게 풀면은 이제 이 부부끼리 악수하는 거를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고 부부끼리 악수해서 계산하는 거 어떻게 뺐어? 안 뺐지? 12개만 뺐어. 24C의 2가 얼마가 나와요? 하면 얼마 나와요? 특히 이제 요 파트는 요 더하기 빼기도 틀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왔나요? 나왔나요? 11을 안 된다 같은 11을 안 빼셨네, 그지? 12개 그냥 빼주셨으면 답이 맞는데, 그지? 그러고 이제 중2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으로 풀었냐면 24명의 사람이 악수를 할 거야. 24명이 얘랑도 악수하고 얘랑도 악수하고 얘랑도 악수하겠지? 근데 자기 본인이랑은 악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 배우자랑도 악수할 수 없어. 그러면 한 명이 악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토탈 22개가 나오거든. 맞나? 왜? 우리 5명이 악수한다 치자. 그럼 선생님은 몇 명이랑 악수 가능해? 예를 들어서 준섭이랑 나랑 짝꿍이다 쳐. 우리 6명 있는데 나랑 얘랑은 짝꿍이야. 그러면은 난 얘 빼고 나 빼고 나머지 4명이랑밖에 악수를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2명을 빼고 22명이랑 악수할 수 있는데 이때 관건은 내가 준섭이랑 악수한 거랑 준섭이가 나랑 악수한 게 지금 다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셔도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말 기본적인 문제거든, 경우의 수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좀 잘 푸실 수 있어야 학교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좀 많이 맞춰올 수가 있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일단 넘어갑니다. 6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7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야.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항상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해보낼 수밖에 없어. 7번 문제 우리 봐서 알겠지만 안 나오는 시험지가 있더라 도대체. 할 때마다 나와. 바리에이션을 바꿔서 그렇지. 지금 너네 찾는 거 19년 매천 시험 있었고 20년 매천 시험 있었고 20년 강북 시험도 있었고 21년 강북 시험에도 있었고 19년 개성 거에도 있었고 20년 매천 거에도 있었고 6개 다 있었어 이거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안 해보낼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어렵지 않잖아. 우리 계속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7번 문제 무리함수 관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 친구 어떻게 생긴지 아셔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1 기준으로
안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올 거고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시겠지. 뭐 참고로 여기 0 넣으면은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토탈 얼마?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요까지 계산해서 그리시는 게 항상 정확합니다. 알겠지? 옛날 요런 거 빼먹어서 틀리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 유진이가 주로 그래서 많이 틀리지. y절편 계산 안 해서. 자, 그랬을 때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이제 직선. 자, 직선은 항상 보실 때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양수라는 얘기는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지? 맞나? 라고 했을 때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데 2, 4분면이 여기잖아. 맞나? 그러면 이 친구 최소한 이렇게 생기던가 아니면 요거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고 못해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 이 그림의 바리에이션이 달라서 그렇지 무리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 이렇게 풀어. 다 똑같이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해주실 거는 요점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요게 제일 쉬운 바리에이션이고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바리에이션이 요점 지날 때 요점 지날 때. 왜냐면 요거는 요점 지나는 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는 접하는 거 찾아야 돼서 이거는 이거 해놓고 계산 다 해야 되잖아. 그지? 요게 두 번째인데 요게 제일 자주 나오는 바리에이션이고 요 친구는 더 쉽지만 자주 안 나오는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나온단 말이야. 특히나 이 문제 굉장히 쉽잖아.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4,1이야. 얘가 마이너스 4,1 지나려면은 K 얼마야? 왜냐면 이 친구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네. 그러면 요 뒤에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겠지? 즉 9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 참고로 얘는 같아도 되잖아. 같아도 요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괜찮지? 맞지? 그 다음 요점 우리 아까 구해봐봐. 얼마야?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x 절편이니까. 그지? y가 0일 때 값 찾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그냥 찾아주시면 되잖아. 너네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건 잘 하잖아. 그럼 여기 지날 때 찾아보면 어때?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이어야 돼. k가 얼마야? 6. 그러면은 6보다는 어때야 된다? 요런 거 부등호 잘 보셔야 돼. 얘가 같아버리면은 요점이기 때문에 2, 4분면에서 안 만난다는 거지. 그럼 6보다는 커야 되겠다. 맨날 이거밖에 안 해. 선생님이 이것만 한 10번 넘게 해줬어 지금. 매번 시험 칠 때마다도 나오고. 양심이라는 게 있으시면 요 위치 관계는 반드시 맞춰 오셔야 돼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얘는 쉬운 거, 점 2개만 넣으면 되는 거. 조금 어려워지면은 접하는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닌데 예를 들자면 요렇게 해서 식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 D가 0일 때 K값 찾아줘야 되겠지. 매번 하던가 너네 거 단어평가 처음에 찾는 거 쉬운 문제도 있잖아. 맞아 아니야? 이거는 양심이 있으면 맞춰 오셔라. 선생님 그래 경우의 수는 사실 있잖아. 더하기 빼기 틀린 게 빡이 쳐서 그렇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별로 할 말은 없어. 경우의 수 파트가 원래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있잖아. 경우의 수가 풀이법이 많기 때문에 뭐 보통 정석적인 풀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렇게 풀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 더하기 풀어도 돼. 근데 그러다 보면 뭐 빼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정석풀을 추천하는 거긴 한데 정석풀이 한다 그래서 글씨 똑바로 다 읽고 뭐 빠져야 되는 거 다 빼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거든. 그런데 무리함수, 유리함수, 기본함수 이런 거는 사실 너네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맞춰 오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위치관계 이거는 나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거의 아마 매천, 구암, 경원 세 학교 중에 2학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그런 거 좀 맞춰 오시자. 자, 그 다음 8번 문제 경우의 수 줄 세우기. 줄 세우기 문제는 그냥 좀 맞춰 오시면 좋겠다. 줄 세우기 문제도 틀리는 손중희 씨 같은 경우는 뚝배기가 깨져야 되겠다. 뭐 여학생 4명이랑 남학생 2명이 일렬로 서는데
여학생은 키가 작은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여학생 위치는 정해져 있어. 맞아 아니야? 여학생은 우리가 줄 세우실 필요가 없어. 어차피 키 작은 순서로 설 건데. 남학생은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고 한다. 요 문제가 강북고등학교 2020년 문제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2021년 매천고등학교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뭐? 너네가 요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 거는 조금만 공부했는 사람이면은 여학생 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건 알아 보통. 그러면 남학생을 넣는데 남학생을 이렇게 한 명만 넣거든요. 이렇게 한 명만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계산하지? 맞나? 5자리 중에 하나를 2번 골라. 남학생 2명이니까 첫 번째 건 준섭이 자리, 두 번째 건 중이 자리라고. 서로 다르니까 피 써야지. 근데 요렇게만 계산하고 치우시면은 틀린다. 뭐? 답도 기억해. 매천 서술형 문제였는데 42였어 답이. 2명이 동시에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남학생은 어떻게 써도 된다 했어. 그래서 다행히 중이는 맞췄더라고. 내가 한 명 틀린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누구 죽였다. 그래서 2명 다 여기, 2명 다 여기, 2명 다 여기, 2명 다 여기, 2명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봤을 때는 5자리 중에 하나니까 5만 쓰면 되겠지. 근데 이 두 친구가 들어가서 자리 바뀌는 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0개 해서 합산을 하시면은 토탈 몇 명인지 아실 수가 있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고 손중희 씨는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 계산하면서 틀리셨었지, 그지? 근데 뭐 저 친구 참 고마운 게 그래도 다음번에는 잘 캐치를 하고 마운드를 맞췄더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단답형 문제인데요. 단답형 1번 문제도 맨날 첫날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만 맨날 첫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은 내 느낌만인가? 이거랑 이 문제 이거 만드는 거 맨날 첫날 나오지 않더라. 시험지마다 나오지 지금. 너네 그 기본 문제랑 2019, 20에도 나오더라 이거. 맞아 아니야? 양심이 있으시면은 요런 거는 좀 맞춰 오십시다. 뭐 역함수 괄호 푸는 문제거든 그냥. 그래서 얘는 없어진다 이 얘기고 결국 너네가 구해야 되는 건 요것만 구하시면 되겠다. 고 G 구할 때 G2부터 구해보자.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좀 안 틀리려면은 요렇게 따로따로 해서 한 번 더 적어주시면 좀 덜 틀리겠지. 그 다음 역함수를 굳이 만드시지 마시고 얘가 얼마가 들어가야 0 나오는지 찾는 거잖아. 맞지? 네. 요렇게 구해주시면 바로 나오시는 거. 이런 거는 뭐 좀 맞춰주세요 제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2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선생님이 설명은 할게. 그러니까 앞에 무리나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애 친구들은 야 이거 맨날 첫날 나오는데 이 느낌이고 사실 2번 문제 같은 경우 맨날 첫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종종 나와 문제집들마다. 그래서 그거 찾는 느낌이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건이 뭐냐면 인접하는 친구 다른 색칠로 색칠을 하는데 요거 선생님 풀이하는 거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일단 가라앉거든요. 인접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인접이 얘도 2개 인접 얘도 2개 인접이냐 아니면 누구 하나만 2개 인접이냐 이거에 따라서 풀이법이 완전히 달라져. 우리 1차시 시험 쳤던 거랑 2차시 시험 쳤던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1차시 시험 때는 오히려 이 문제였는데 2차시 시험 때는 다른 거였나? 하여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를 계산을 하나는 했고 하나 안 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친구고 선생님이 여기를 A, B, C, D라고 가정을 하면 보편적으로 D나 A부터 색칠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색깔이 몇 개야? 4개. 왜냐면 4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 근데 이제 B, C가 관건인 게 뭐냐면 B랑 C랑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 D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달라져. 그래서 B랑 C랑 같을 때랑 B랑 C랑 다를 때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되시고 B랑 C랑 색깔이 같다면 B 같은 경우는 A랑 인접하기 때문에 A 색깔 선택하는 거 빼고 계산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C랑 B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C는 선택권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한 개밖에 없어. 같다 했잖아. 선택권이 없어 얘는. 이번에는 예원이가 조네. 우리 친구들 왜 다 돌아가면서 졸지? 선생님 목소리 졸린가? 내 목소리 졸려? 서영진, 내 목소리 졸려? 저는 좋습니다. 넌 서 있으니까 못 자지. 준수가 내 목소리 졸리나? 그 알면서 물어본 거야. 나 내 목소리 졸린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크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좋아 이놈 새끼들. 자 그래서 B랑 C랑 같게 되면은 얘네들이 같은 색을 색칠을 했잖아. 그러면 D 입장에서는 B, C가 같은 색이기 때문에 여기 색칠한 거 한 개 빼고 나머지는 막 색칠해도 돼. 왜? D는 A랑 인접 안 하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선택권이 3개가 생겨버린다는 거지. 색칠 문제는 다 이렇게 푸시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포인트 무조건 같을 때 다를 때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내가 결정했을 때 요 두 친구가 즉 여기랑 여기랑 둘 다 인접인지 둘 다 인접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얘네들이 같을 때 다를 때가 얘가 선택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둘 다 인접, 얘도 둘 다 인접. 요때만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B는 A 쓴 거 빼고 하나, 그리고 C는 몇 개? 2개. 왜? A에서 선택한 건 안 돼, 인접하기 때문에. 그 다음 B랑 C랑 다를 거라 그랬기 때문에 B에 선택한 것도 쓰면 안 돼. 그래서 2가지. 이러고 나면 D가 B에 쓴 것도 빼고 C에 쓴 것도 빼고, 그러니까 몇 개? 2개. 항상 풀이법이 요래요. 그지? 두인접일 때만 쓰는 거야. 내 목소리는 왜 졸리지? 알 수가 없네. 자, 3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서 3번, 4번, 5번 는 다 빼할게요. 그건 내일 할 거고 뒤에 넘어가서 서술형 7번 봅시다. 벌 계속 쳐, 알겠지? 네. 계속 벌 서고 있어. 서술형 7번 fx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요거 잘 봐주세요. 요거 2021년 강북고등학교 문제에서 크리티컬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다 틀렸거든. 와 양심이 없어. 7번 문제 맞은 사람 있나? 넌 맞았어. 근데 너도 디테일을 다 쓰라고 했으면 틀렸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친구 문제가 뭐냐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사실은 너네 베이직센 A 스텝 맨 처음 할 때부터 했던 거야. 정의역, 치역 찾기.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2를 기점으로 이렇게 생긴 친구고 정의역 자체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쓴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근데 요정 좌표가 어디야? 맞나? 즉 다시 말하면 치역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선생님 저 마이너스 1,2가 아니에요. 왜 2, 3은 아이고 대충 하자. 됐지? 어쨌든 이것만 맞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긴 친구란 얘기지. 우리는 요것만 갖다 쓸 거란 얘기야.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 역함수 뭐 애들 역함수 김현 씨 역함수 어떻게 구할 거예요? 뭐더냐? 앞으로 대답 나와야지. 내일이 시험이야. 큰일 났다 진짜. 오늘 수업하는 애들 대답하는 꼴도 못 봤어. 자,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넘겨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루트 씌워주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가 관건이지. 이거 플러스로 쓸까 마이너스로 쓸까? 정의역이 일부 없으니까 응. 플러스로 치시면 여기서 저 포인트를 좀 쓰셔야 돼.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x-1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란 말이지. 요 숫자 자체가 0보다 큰 수야. 즉 2의 제곱이 4지. 맞나?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x제곱은 4일 때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 맞나?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2. 플러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확인하셔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지 말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바꿔주시면 역함수가 나옵니다.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건이 뭐냐면 역함수라는 건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잖아. 그럼 실제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치역이었던 그 부분이 정의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정의역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치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년 한국시험지에 여기까지 다 토탈해가지고 써야 되는 게 있었는데 정의역 치역 범위를 제대로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런 거 디테일 확인하는 버릇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역함수 그랬고 역함수 그래프 그리시면 되잖아. 그지? 2,1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 8번 남학생 3명이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줄 서는데 이제 이거 줄 세우는 거 토탈 문제를 지금 다 때려박아서 물음 1, 물음 2, 물음 3으로 만든 거야. 그지? 줄 세우는 거 토탈 다 할 줄 알아라. 도대체 왜 물음 2랑 물음 3은 틀리냐? 셋 다 틀리는 사람은 뭐냐? 그래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한데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하더노? 어떻게 하더노? 묶어가지고 이웃해야 되는 친구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 그러면 총 몇 명 줄 세우는 거야? 4명 줄 세우는 거잖아. 1명, 2명, 3명, 4명. 맞지? 다 팩토리얼 하시고. 그지? 그냥 줄 세우는 거니까 그냥 팩토리얼 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 친구 자리 바뀌는 것도 계산해 주셔라. 어떻게 6개? 뭐 어떻게 하면 6개가 나와? 환장하겠네 진짜.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양반은 왜 틀렸냐고. 저 사람 왜 틀렸냐면 남학생 여학생 교대로 쓴다는 얘기가 남녀 해도 되는데 여남 해도 되는데 이거밖에 안 하셨거든 전 양반. 아휴 터질라. 그래서 나중에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결국 남학생 3명 줄 세우고 여학생 3명 줄 세우면 끝나. 어차피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배 하시면 자연스럽게 끝나겠고 줄 세우는 걸 내가 이만큼 많이 해주는데 또 학교 가서 줄 세우는 거 틀리고 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그런 사람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남학생이 양 끝에 서는 문제 맨날 나오더라 아이가. 맞아 아니야? 양 끝에 서는 맨날 나와. 누가 양 끝에 선대? 남학생. 그러면 남학생 3명 중에 양 끝에 설 사람 2명 세우면 되겠지 먼저. 맞아 아니야? 그럼 그 사이에는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니까 4팩토리를 쓰면 되겠지.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자면 뭐 목요일날 할 건데 여학생이 적어도 양 끝에 1명은 서는 이런 문제는 여사건 개념으로 푸는 거지. 전체에서 남학생 양쪽에 있는 거 빼주면 그걸 봅시다. 그래요. 9번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오늘 해주고 있는 문제는 맨날 첫날 나오는 거 똑같은 거 또 나오고 똑같은 거 또 나오고 이러는 문제야 지금. 그러면 오늘 해준 거라도 제대로 지금 이런 문제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건데 아이 모르겠다. 맞춰보고 싶으면 맞춰보고 싫으면 맞춰보지 마라. 자, 그 다음 강국 21년. 어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또 나왔어. 맨날 첫날 나와요. 이거 뭐 내가 쓰는 의미도 없어. 이거 내가 뭐 지금 해주고 있을 가치가 있어 없어? 이거 또 해줘. 좀 전에 했는데 또 해줘. 이런 거 틀려오는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라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 남학생과 여학생 합해서 모두 12명의 동아리에서 대표성, 자, 적어도 누가 어떨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적어도 나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푼다. 어떻게? 12명에서 대표 3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 대표라는 거는 사실 누가 회장 누가 부회장 이게 아니잖아. 3명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C 써요. 아직까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앞에 숫자가 몇 명 중에 한 명 뽑을 건지 맞나? 12명 중에 대표 뽑을 거야. 몇 명 뽑을 거야? 3명. 그래서 준섭이, 중이, 영진이 뽑았는데 준섭이, 중이, 영진이랑 영진이, 중이, 준섭이랑 달라요. 어차피 그 대표가 그 대표인데 그래서 순서가 안 중요한 게 C. 뭐 계산을 할 줄 알 거 아니야. 맞나? 총 토탈 몇 개가 나와 이런 거. 220. 몰라. 몇 개가 나오지? 220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래.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남학생만 3명 뽑은 것만 빼주면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남학생이 지금 몇 명인지 몰라. 그래서 NC의 3을 여기다가 빼주니까 몇 명이 됐다? 몇 가지가 됐다? 85. 그때 처음에 나오던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치? 뭐 요거 2개 짬뽕으로 나온 거는 뭐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넘겨주면은 요 계산하는 건 맨날 나오지 그지? 요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맞나?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 얘 넘어가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n값 얼마인지 나오지? 맞나? 난 분명히 다 가르쳐줬다 얘들아. 그거 보여 맨날 채널 다 틀리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무리함수 기본 문제지. 바본가 바보 아닌가 공부를 도대체 하긴 했나 말았나 보는 그 문제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나? 항상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본은 뭐냐면은 기본 형태 문제인데 왼쪽 아래로 가자 맞나? 그러면 안에도 마이너스 밖에도 마이너스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너네 푸는 문제의 대부분 지금 내가 너네 풀린 문제 중에 딱 한 문제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거기 K 뭐 숫자 있어도 당황하지 마라. 똑같다 알겠지? 그냥 기울기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얼마큼 더 기울어지나? 그냥 보편적으로는 뭐 초반부 문제니까 뭐 숫자 쓰겠어? 안 쓰겠지. 맞나?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한데 요걸 준 거 보니까 이거는 숫자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에 AX가 들어있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그냥 요렇게 쓸게. 요렇게 쓰는 게 유리함수도 우리가 맨날 뭐 X-A분의 K 플러스 B 이렇게 쓰듯이 맨날 그냥 정해진 형태 있잖아. 요렇단 얘기고 0,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지나고 있지. 그대로 넣으면 A값 나오잖아. 0 넣고 마이너스 루트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A. 라는 얘기지. 맞지? 넘어가고 얼마야? 선생님 저 A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A 원래 마이너스 3대 4 나왔어요. 뭐 그렇게 해도 뭐 그 정확하게 풀려면 우리 시험지 자체 A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풀 때는
요렇게 풀어주면은 요게 마이너스 4 나올 거고 바로 적으면 되겠지. 선생님은 그냥 원론적인 걸 얘기한다고 마이너스 쓴 거야. 그래서 요거 찾는 거는 뭐 다들 잘 하실 줄 알잖아. 맞아요. 반에 앉아야 돼요. 응? 반에 앉아야 돼요. 아니 너 벌 서고 있는 중이라서 안 되는데. 잘해요, 저래요. 아 괜찮아. 벌 서고 있는 중인데 다리 저래야지. 자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법 어려워 보이는 문제기는 한데 선생님이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 풀어놓은 거 보면 알겠지만 4번 틀리신 분? 없어요? 유진이 다 맞았니? 너 틀렸니? 좀 모르겠어요. 아니 너 시험지도 안 들고 왔네? 저 스카치 벌어가지고. 맨몸으로 왔네? 저 오정철에서 기억나요. 아니 그러니까 맨몸으로 왔네? 네, 빌딩에서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맨몸으로 오신 거잖아 그게. 네. 오늘 수업해야 되는 거 안 들고 오셨네? 그래서 집까지 가는 전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뛰었어요. 갔다 올거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니? 네. 내가 지금 뭘 묻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바빠서 그냥 넘어갔는데 네. 넌 네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제정신이. 자,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있는데 교점이란 문제야. 뭐 뒤에 거는 나는 너네 보고 다 해라 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함수랑 역함수 교점 찾을 때 어떻게 구해요? 역함수 구해요? 아니야. 안 구해요. 뭐랑 교점 구해요? 아니네. y는 x랑 교점 구한다는 거야 결국. 이렇게 이것도 맨날 하던 거지. y는 x랑 교점 찾지 누가 역함수 다 구하고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누구 써야 돼? 누구 써야 돼? x 0이야 10이야. 10. 이게 바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범위 다 정해졌는데 뭐지? 이러고 있으면 그냥 숫자만 보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지. 결국 교점 P의 X좌표가 10이다. 그럼 Y좌표는? Y좌표는 얼마야? 당연히 10이겠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바본 거야. 뭐 Y는 X랑 교점이니까 Y는 X 지날 거 아니야. X값 Y값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 거다. 이런 거 틀리면 공부 안 한 거야. P값 굉장히 쉽게 찾았지? 그래서 구하는 거 5P 길이야. 5가 어딘데? 5가 어딘데? 원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지? 이거 10,10이니까 10제곱 더하기 10제곱이 이거 제곱이잖아. 너네가 알고 있는 공식 이 여기서 온 거라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피타고라스. 5번 틀린 사람 이제 네. 5번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르지. 저 틀렸어요. 됐어요. 중이랑 유진이는 맞았고 네. 설준 맞았어? 설준 너무 이런 문제 복불복인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복불복일 일이야. 가람이도 다음 시험부터 이런 문제 자꾸 그렇게 복불복이면 욕먹는다고. 또 봐! 또 맨날 똑같은 문제지. 정의역이 어쩌네 치역이 어쩌네 몇 사분면 지나 맨날 채널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맞아 아니야?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마이너스 2 앞으로 당겨서 보시라. 맞나? 그리고 뭐 시험지에 조그만하게라도 그래프 그려놓으면 좋긴 하겠지 그지? 맞나? 라고 했을 때 항상 누구 확인하셔라? 확인하셔라. 뭐 X절편까지 확인하면 더 좋고 그냥 Y절편만 확인해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 그래서 X 0 넣으면 얼마야?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다. 됐나요? 네. 그럼 당연히 정의역 얼마야?
여기가 x는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2분의 1보다 어떻다? 작다. 작거나 같다. 아, 갖다 떼먹어라. 치역은 작거나. 맨날 하던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선생님이 x절편 y절편 알아봐라 라는 이유가 4번이잖아. 몇 4번면? y절편 안 알아보면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 전향만은 저렇게 틀렸다는 게 y절편 안 봤다는 얘기지? 똑같이 그렸는데. 아 그럼 1, 2, 3, 4번면을 몰라? 조양반이 저거 진짜. 헷갈려. 자 그다음 3번은 나중에 뭐 3번 역함수 구하는 거 아까 가르쳐 줬잖아. 그지? 가시면 되고 5번 얘긴데 5번이 지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면 원래 식이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야? 마이너. y에 마이너스 붙여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 원래 식이 마이너스 원래 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달아주면 넘어가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여기 나올 거 아니야. 즉 원래 식에서 y 대신 마이너스 y 넣었다는 얘기는 누구 대칭이다? X 대칭. 안 가르쳐 줄 게 있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어쨌든 답이 3번이라서 역함수 얘기 잠깐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 정의역이 어디다? 네. 할 때 반드시 x바 쓰세요. y는? Y. 되잖아.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시면은요 요 친구가 역함수 정의역 되시는 거야. 맞나? 요 친구가 역함수 치역 되시는 거고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뭐 계산이 틀렸나 얘는? 어떤 거지? 몇 번이야 이거? 5번이야? 이거 역함수 계산하시면 뒤에 게 플러스가 나오나 봐. 플러스 2분의 1인가 봐. 마이너스 2분의 1. 그거는 계산하시면 되고 그지? 육 번. 자 6번 틀린 사람? 이 유진이는? 맞아. 맞았어요. 영진이는 모르지? 요 그래프의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럼 저것도 구하면 되잖아.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뭐 더 쉬운 방법으로 뿅뿅뿅뿅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점근선 x는 1, y는 마이너스 k 됐나?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여기 양수 k 값이라 그랬어. 맞나? 네. k는 양수만 쓸 거야. 그럼 얘 음수란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점근선이 이거 제일 급한 거 너 아니야? 너 내일 시험 쳐. 됐나? 그래서 일단 k가 마이너스라 그랬으니까 나 바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k 할게. 요거랑 그 다음에 x가 그냥 k인데 뭐 사실 1보다 클지 작을지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선생님 막 그릴게 그냥 맘대로. 사실 뭐 어떻게 해도 뭐 비슷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지. 근데 요 부분 넓이가 40이야. 40이야. K는 양수고 이게 40이야. 그럼 사실 K가 요 사이에 이렇게 껴있으면 40 안 나오거든. 그런 것까지 계산하셔서 적으시면 더 좋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야? 아니 칠판에 다 나와 있잖아. 이거 보고 길이 몰라요? K 마이너 1. 요 길이는요?
플러스 K겠지.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2랑 3이랑 더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럼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하든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됐나? 그럼 얘네들이 곱해서 40 나와야 되니까 K값 구하면 되겠지? 네. 맞아 아니야? 돼! 뭘 어떻게 하면 틀리고 어떻게 하면 별표야 그게 그게 별표 칠 일이야 저게 자 7번 보시면 합성함수 있고 뭐를 만족시키는 인데 이거 좀 곤지러봐요 곤지러워서 일단 너네 넘어갈게 너네 일단 7, 8, 9는 넘어가고 7, 8, 9는 선생님이 내일 해줄 거고요 1번 단답형 1번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서로 다른 공 3개를 넣는 모든 경우의 수 어? 여기 밑에 괄호 잘 보세요 상자에는 공 1개만 들어갈 수 있대요 맞나? 디테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공 3개가 이 상자 4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송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이 친구는 계산 어떻게 해? 4번분 등급거리 4피에 3 해주시면 돼. 상자 4개 중에 하나를 3번 선택하는데 공이 서로 다르다 했잖아.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야. 그럼 첫 번째 고른 상자는 1번 공 자리. 두 번째 고른 상자는 2번 공 자리. 이렇게 되니까 서로 다르지? 네. 결국 이 먼저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P와 C의 차이점 묻고 있는 거야. 왜?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똑같은 공 넣는 경우 역시나 4개 중에 3개 선택할 건데 공이 어차피 똑같은데 첫 번째 고른 자리가 첫 번째 공자리 이런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지? 결국 1번 문제가 묻고 있는 거는 P와 C의 차이를 알고 있니? 항상 문제 낼 때 문제들은 전부 다 너네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 너 이거 알고 있니? 라는 거야. 그걸 잘 캐치를 하셔야 시험 칠 때 틀릴 확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y는 x-1분의 2x-3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누가 누구로 가는지 잘 봐요 그랬어. 맞아 아니야? 얘는 뭐냐면 이거를 PQ만큼이라 했어. 그거 잘 보세요 알겠지? 그거 헷갈리면 틀려요. 유가람 씨 그거 왜 틀렸어요? 뭔 짓을 했길래 틀렸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테일하게 다 적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빼기 틀려. K 마이너스 P잖아 인간아. 아니 씨. 더하기 빼기 틀리고 있어.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가 얘다. 맞지? 그러면 아까의 뜻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 그거 헷갈리니까 난 그냥 있는 대로 할래 그러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P가 얼마야? 1 Q가 얼마야? 2 K는 얼마야? 그래서 묻는 게 K 마이너스 P 플러스 Q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아니야? 플러스 1인가? 아니 마이너스 1 맞아요. 네, 몰랐어요. 뭘 몰라! 우리 제대로 보고 풀어야지. 그런 식으로 두 문제, 세 문제 날리면요. 네 등급이 3등급 나올 게 4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올 게 5등급 나오는 거야. 한 문제당 한 등급 떨어지신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내 실수 한 문제마다 한 등급 떨어진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몰라서 틀리면 말도 안 해. 자, 그 다음에 3번. 나란히 앉고 옆으로 앉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렵나? 이거 다 틀렸던데? 나란히 옆으로 맞춘 사람 없지? 있나? 너 쟤는 뭐 시험 줬어서 몰라. 아니 그래요. 3번은 내일 합시다. 나란히 옆으로 4번이랑 5번이랑 다 내일 할게요. 나란히 옆으로 뭐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거 뭐 그 V자 한 문제 했으면 됐지. 그거라도 맞춰오세요. 6번 서술형 6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냈을 때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거나 7 이상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도 마찬가지로 적어도로 푸시면 되겠다. 뭐 4 이하거나 7 이상인 경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몇 가지? 그지? 몇 가지? 10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문제 안 읽니?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데 뭐 어떻게 뽑는데? 그래요. 10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3번 선택할 건데 동시에 선택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뽑은 카드, 두 번째 뽑은 카드, 세 번째 뽑은 카드 이런 거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순서 안 중요하다 씨. 이랬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4 이하거나 7 이상의 경우의 수니까 5, 6, 7 중에 하나가 제일 작은 친구를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제일 작은 숫자가 5인 경우는 5 하나랑 6, 7, 8, 9, 10 5개 중에 2개 뽑으면 이게 총 경우의 수겠지. 맞나?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가 5인 경우는 5C2가 되겠고 가장 작은 숫자가 6인 경우는 7, 8, 9, 10 4개 중에 2개 뽑으시면 요거랑 요거 2개 해서 총 3개 뽑으시고 가장 작은 게 6인 게 되겠지. 요렇게 풀어주시면 제일 쉽다.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일단은 제일 안 틀리고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지? 그래요. 7번 틀린 사람. 7번 틀린 사람 없어요? 틀렸어요? 2번 틀렸어. 아 그래 너 저거지. 쟤 뭐 안에서 틀렸더라? 봤는데. 친구 12명 중에 5명을 집에 초대하는데 친구 초대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0. 몇 가지? 12, 뭐 몇 가지? 몇 가지? 92? 내가 잘못 들었나? 2번은 정신 안 차리지. 뭐 1번은 뭐 엄청 쉬운 거고 대놓고 주는 문제고 2번 12명 중에서 3명이 쌍둥이인데 3명을 셋 다 초대하거나 셋 다 초대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셋 다 초대하는 경우 몇 가지? 50. 3명은 일단 확정이야. 그러면 3명 빼고 몇 명? 2명. 몇 명? 몇 명? 9명 중에서 몇 명? 2명. 마음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왜 새 쌍둥이는 올 거거든. 그럼 5명 중에 3명 인원수는 미리 확정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셋 다 초대하지 않는 경우 몇 명 중에 몇 명? 4명 또는 5명. 그러면 유진이는 뭘 틀렸니? 하나만 계산하는 같아요. 지가 풀어놓은 거 보고도 뭐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푸니까 뭐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 나는. 무슨 생각으로 뭘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알 수도 없는 문제는 선생님이 속이 터져서 죽겠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8번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야. 역함수 구하는데 범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세요 문제. 자, 합성함수 역함수라서 뭐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건 내일 하자. 왜냐면 일반 역함수 범위만이면 내가 해주겠는데 이거 합성함수 문제라 가지고 좀 더 봐야 되는 게 있거든. 일단은 2019년 20년 강북 시험에는 요게 다였고 보시면 알겠지만 맨날 똑같은 문제밖에 안 나와요. 맞지?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그지? 그러니까 제발 맨날 첫날 나오는 문제는 좀 맞춰줍시다. 어차피 합성함수, 역함수랑
또 뭐 지금 뭐 사실 예원이 같은 경우는 절대부동식까지 나와가지고 매천고등학교에 보면 산술기가 평균 문제 있었지. 맞지? 그런 문제까지 알면 좋은데 지금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기본 문제도 지금 못 맞추고 있어가지고 손톱에 땡 그만 파고 설명할 땐 계속 졸고 씨. 요거라도 여기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라도 오늘 왜 시켰냐면 나 아나 대답 좀 열심히 해라 그럼 기억날 거니까 라고 해서 안 쳐놨는데 김영신이 계속 졸아요. 아휴.